반갑습니다. 수경노출 강사 안준영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2025년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풀어볼 건데 1-1번에 이차함수 fx를 구하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에 리밋 h는 무한대로 감에 따라 이차함수 fx가 fh로 들어있고 h분의 ln h 플러스 마이너스 ln h다. 근데 이 값이 이제 전체 1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자연상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x분의 x나 아니면 다른 형태에서는 뭐 t는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에 t분의 1이 자연상수 2로 약 2.7 이라는 숫자로 수렴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뺄셈을 나눗셈으로 변형을 해보시면 h 나누기 h니까 1이 되고 1 나누기 h니까 h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ln 앞에 h분의 1이 달려있는데 h분의 1이 이제 뭐 올라오면 그냥 이 모양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양이 자연상수가 되려면 이제 h라는 모양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없는 h를 썼으니까 다시 h가 내려왔을 때는 그냥 앞에 계수 달리니까 분모의 h를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h제곱이라고 쓰면은 내려오는 h와 h 약분돼서 h분의 1과 일치되니까 네, 위의 수가 일치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전체가 1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뒤에 있는 값을 ln2, 그러니까 1로 그냥 수렴시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값이 전체가 이제 자연성질 2가 됐기 때문에 ln2가 1로 수렴한 거죠. 굳이 쓰자면 곱하기 1. 그럼 이 전체가 문제에서는 이제 1로 수렴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 fx는 2차 h 무한대로 감에 따라 fh가 h 2차식이어야 되겠고 최고차항 계수도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fx를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두겠다. 대신 뭐 cd는 상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라 두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두 번째 조건식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h는 0으로 가겠다. h 제곱분의 1. 네, 이 값이 또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 학생들한테 한번 풀려보니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계산을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답이 나와요. 틀린 답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미분계수 정의라는 게 이제 프라임 a라는 것은 h는 0으로 감에 따라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근데 여기서 h는 0에 가까워지는 상태여서 변수지만 a는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플러스 h 전체는 변화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a는 고정된 값이에요. 상수가. 그런데 여기는 윗끝하고 아랫끝이 모두 0에 가까워지는 상태, 둘 다 변수 값이어서 이 모양의 라지F를 이용하고 라지F의 미분계수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정답과는 다른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할 수 없고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그냥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니까 3분의 1 x 3승 2분의 c x제곱 플러스 dx로 계산이 됐다. 네,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보면 h제곱분의 1이 있고 그냥 위에 거 대입해서 아래 거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x 3승만 먼저 계산해주는 게 좀 유리하죠. 그럼 h 플러스 sin h의 3승에서 h 3승을 빼겠다. 그러면 3h 제곱에 sin h가 남고 h 3승은 사라졌어요. 그럼 sin 제곱 h, sin 세제곱 h가 됐다. 네, 여기까지 x 3승에서 x 3승을 h 3승을 이렇게 빼준 거고, 그 다음은 2분의 c, 그 x 제곱에서 h 플러스 sin 제곱에서 h 제곱을 빼주니까 2h sin h와 sin 제곱 h가 남고, 네, 마지막으로 d 곱하기 h, d 곱하기 h는 사라져서 빼서 없어졌고요. d sin h만 나왔죠. 네, 그래서 수식 모양을 조금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제 h 제곱을 모든하게 다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3으로 나니까 h제곱 h가 없어졌고 sin h만 나왔다. 그 다음에 h가 하나 약분됐고 3도 약분돼서 h분의 sin 제곱 h가 되었다. 근데 이런 항은 이제 0으로 수렴. 또 sin h분의 sin h가 1이기 때문에 sin h가 나오면 또 0으로 수렴. 네, 그러면 3h 제곱분의 sin 3승 h까지는 다 0으로 수렴하죠. 네, 이게 3승항까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사라졌고 h 제곱으로 남을 거니까 네, c 곱하기 h분의 sin h가 나왔어요. 앞은 다 여기까지 이제 0으로 사라졌지만 h분의 sin h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c라는 항이 남게 되고, 네, 그 다음 분배했을 때는 2분의 c와 그 다음 맨 앞에 중간으로 바뀌는 h제곱이 또 들어오니까 h제곱분의 sin 제곱 h도 1로 수렴했다. 네, 이게 제곱하면 나온 항들이고, 마지막 항은 h제곱분의 d sin h다. 그래서 이 전체가 3으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h분의 sin h는 1로 수렴하고 h가 분모에 남는다면, 네, 분모에 남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언급해 주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리밋 h가 0으로 감에 따라 h분의 sin h는 1이다. 근데 이거는 보면 3이고 3으로 수렴했는데 h분의 sin h는 1이기 때문에 0, 0, 0, 그 다음에 1, 1, 그러면 c 더하기 2분의 3이 남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 전체 항은 이거는 무한대 발산이죠. h분의 sin h가 1인데 h가 분모에 나오면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 발산이죠. 그런데 무한대 발산항이 있으면 3으로 수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는 0이 돼야만 한다. 순서대로 d가 먼저 0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남은 c, 앞엔 0이죠. c 더하기 2분의 c가 나왔죠. 그럼 2분의 3c는 3. 따라서 c는 2가 됐다. 그럼 이제 fx가 결정이 된 거는, 네, fx는 x제곱 더하기 2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b를 a의 함수로 표현하시오. 네, 제시문은 나부터 보시면 되는데, 네, 제시문 나에서
제시문 안에서 알파보다 큰 베타에 대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y는 kx라 하겠다. 그러니까 뭘 제시해줘야 되냐면 kx라는 수식이 뭐다라는 건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베타 빼기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f야. 그럼 알파, f 알파를 지난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fx는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수식이에요. fx는 앞에 문제에서 1번에서 x제곱 플러스 2x였죠. x제곱 플러스 2x.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기울기 빼기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데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x라고 분배가 되는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도 사라졌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넓이 공식을 써서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는 부분일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2차 함수인 fx가 있고 알파, f 알파가 있다. 베타, f 베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kx라고 한 거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뭘 줬냐면 정적분 kx에서 fx를 빼서 적분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다면 이 넓이 계산이 되는데 근데 그 넓이가 6분의 1이다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뭐라고 알고 있냐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 fx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지만 논술 답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 답안에서도 kx의 수식이 뭐다라는 것은 뭐 이런 중간 과정을 빼도 되지만 수식이 뭐다라는 거 결론으로 제시해 줬고 그 다음에 kx 빼기 fx가 어떻게 정리된다라는 것도 정리해줬어요. 자, 다시 답안으로 돌아오면 이거 그냥 여러분이 따지기 위해서 한번 부여본 거고 공식 잠깐 살펴본 거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kx에서 fx를 뺐다. 그러면 fx가 2차 함수고 이건 1차 함수니까 최고차 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1인 함수가 되는데 이 수식을 아까 x제곱 더하기 2x에서 빼서 정리해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두 배를 연립하면 굉장히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다른 단계는 생략을 다 하셔도 되고 요 수식은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시면 지금 위에 게 kx가 아래 게 fx니까 넓이 계산 양수 넓이가 나오고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된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이게 된다. 나머지 과정은 생략해도 되지만 적분 C까지는 제시를 해주자. 자, 그러면 이제 베타 빼기 알파는 1이 됐고 베타는 하고 알파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A와 B, B와 A의 함수 관계가 뭐냐? 알파, 베타는 없는 수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A와 B라는 건 뭐냐면 제시문 다를 일단 그림으로 좀 나타내보면은 위로 볼록 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수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a, b고 fx와는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만 반대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최고차항 계수인 그런 함수 관계 있는데 꼭지점하고 꼭지점이 어떤 위치 관계 있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중점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 2차 함수의 교점의 중점이나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 얘는 이제 꼭지점이 fx의 경우 수식이 x0 플러스 2x였기 때문에 네,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중점 내에 보면은 알파, 베타의 중점과 일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고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예시답안에서는 뭐 그림으로 설명하고 뭐 그림에서 이런 의미로 설명하진 않았고 그냥 이 2차식과 fx라는 2차식을 연립했더니 그냥 알파 베타니까 두 분이 알파 베타라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대학 예시답안에서 설명해줬어요. 자 그러면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b와 같다라고 연립하겠다.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이고 그럼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네,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다. 네, 이렇게 서술어 치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1이고 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제곱 2분의 a 제곱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얻은 관계식이 하나 있었죠?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1이다. 그 문자의 수를 보면은 a, b, 알파, 베타 네 문자가 있는데 관계식의 숫자는 3개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네. 만약에 문자가 4개다, 관계식 4개다 이렇게 되면은 네 문자를 그냥 숫자로 다 구할 수 있고 문자는 4개인데 관계식은 3개다 이렇게 되면은 한 문자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들을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A는 아까 이제 베타가 알파 플러스니까 베타의 자리에 대입해 보면은 네,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은 a-1이고 알파는 하고 쓰면은 2분의 a 빼기 2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없는 수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알파는 하고 정리해줬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알파가 2분의 a 빼기 2고 여기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네, 2분의 a가 되고 네, 이 값이 2분의 a 제곱 빼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관계식이 문자 A와 B만 있는 A와 B 사이 관계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양변에 그냥 분수를 만약 없애주고자 하면 4를 곱한다면 네,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4를 곱했더니 2A 제곱 빼기 2B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변으로 A를 몰아주면은 네, B는 2분의 A 제곱 플러스 2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y는 fx, y는 gx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를 생각해 봐라.
일단 답안을 쓰기 전에 개요 단계에서는 그림에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답안은 수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일단 개요 단계에서 그림으로 의미만 잠깐 살펴보면은 fx는 마이너스과 0과 1에서 x가 만나는 3차 함수죠.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1차 또는 상수 함수인 gx, 즉 직선 1차도 직선, 상수 함수도 직선이니까 어떤 직선 gx에 대하여 fa는 ga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a와 g 프라임 a 서로 같다. 그냥 적당한 양수 a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개요니까 얘를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이제 a, fa다.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이 존재한다. 그런데 요 길이가 a고 GA의 경우에는 fa-a에서 a라는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이 길이만큼. 그럼 이 점이 a, fa-a 즉 a, GA가 되겠죠. 그런데 f'a와 g'a는 서로 같다. 직선 g의 x이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 g'a는 직선의 기울기를 할 수 있고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접선과 a, fa 사이 접선과 평행하고 a만큼 내려온 직선이기 때문에 3차 함수하고는 한 번밖에는 안 만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논술 답안이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답안은 gx의 수식을 제시해 주면 돼요. gx는 f'a가 기울기고 네, 그 다음에 a, ga를 지나야 되는데 ga라는 것은 fa-a다. 네, 이렇게 gx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식을 또 대입하면 fx가 x3 빼기 x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3a 제곱 빼기 1이 네, 이렇게 gx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연립해서 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인데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하나 잡아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아래에 또 h라는 함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이름을 좀 붙여주시면 돼요. kx라든가 나는 fx를 fx 빼기 gx를 kx로 하겠다. 그러면 fx와 gx의 교점이 하나이려면 fx 빼기 gx는 0의 근이 하나고 kx는 0의 근이 하나다. 자, 그럼 kx는 fx x제곱 빼기 x고 위에 있는 수식을 빼주면 되죠. 네, 뺄셈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됐다.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x 3승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x. 그러면 마이너스 1x와 플러스 1x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x가 남고 그 다음은 a에 대한 수식인데 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다시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3a 세제곱. 그럼 a 세제곱을 빼주면은 2a 세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로 바뀌고 2를 더하니까 플러스 a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x가 됐는데 이 kx는 x축과 한 번만 만나야 된다. 즉 kx는 0의 근이 하나고 fx는 gx의 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그냥 kx의 그래프가
이렇게 x가 한번 만나려면 극대극소가 모두 0보다 작거나 극대극소가 모두 0보다 크면 되죠. 3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주려면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a와 x 플러스 a를 입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함수가 이제 증가 감소하고 대학 일사분들 보면 다 증가표로 나와 있는데 네, 평소에 뭐 수능 문제 풀 때는 잘 이걸 사용을 잘 안 하셨더라도 네, 논술에서는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함수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최고차 개수니까 뭐 증가 감소 증가했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있는데 특히 네, a를 한번 대입해 봤을 때 a 3승 마이너스 3a 3승 플러스 a 3승까지가 0으로 사라지고 네, a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극대 극소 값이 a다. 네, 극소 값이 a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개형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근데 a 값이 적어도 0은 아닌 상태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좀 케이스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까지 쓴 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첫 번째 a가 0일 때 이건 딱 써주시면 돼요. a가 0일 때 그러면 k 프라임 x는 3x 제곱인데 제곱식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없다. 그러면 kx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kx는 0의 실근이 하나다. 그러면은 k가 뭐 0보다 이제 작을 때 클 때로 나눠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증가표도 이 증가표가 그려지는 것은 a 값이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 1보다 a가 더 큰 거죠. 만약 a 자체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더 크니까 이 순서가 또 뒤바뀌어야 되니까 이 증가표는 a가 양수일 때 증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가 만약 음수일 때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최고참 계수는 양수인데 네,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가 더 큰 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a는 극대값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값이 되겠고 a가 극대값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3차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하고 a에서 극대값이 있다. 네, 근데 극대값인 ka가 아까 a를 대입했더니 k에다 a를 대입했더니 a라는 숫자가 나왔죠. 네, 그런데 a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극대값인 ka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a고 극대값을 잡으면 그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 a 값이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면 네,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을 잡고 a가 더 크다. 그래서 주어가 반대로 바뀌었네. 위치만 반대로 바뀌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함수는 증가함수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a를 대입하면 극소값이 돼요. 그러면 극소값 ka가 a가 되는데
근데 극소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는 떠 있다. 네, 이게 완전 kx 그래프. 아까는 극대값이 0보다 작게 돼서 근이 하나인데 이번에는 극소값이 0보다 크니까 역시 근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부분 kx는 0의 실근이 하나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실 때는 1번, 2번, 3번에 의해라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kx는 0의 실근이 하나라는 것은 fx와 gx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fx와 gx는 한 점에서 만난다. 네, 여기까지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네.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영향인 A에 대하여 마이너스 A, HA는 AZ보다 크다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HA는 fx, gx의 교점 x다. 그래서 앞에 문제로 가보시면은 A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가 있었는데 음수일 때 3차함수 개형을 보시면 fx는 gx에서 온 kx는 A에서 극대 마이너스 A에서 극소. 근데 극소값보다도 그림 HA, 교점에서 x좌표 H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H답은 그냥 그림을 이용해서 극소값보다 HA가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이너스 A에서 함수값이 음수고 양의 무한대로 x를 보내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양수와 음수의 함수값 사이에 HA가 있다라고 수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랑 유사한 거죠. 극한이긴 하지만. 케이스 나누면 A 값이 음수일 때, A 값이 음수일 때 K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음수였다. 그런데 근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X는 무한대로 감에 따라 KX는 무한대다. 네, 이명부터 KX는 0의 실근은 HA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HA는 마이너스 A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증명하고자 하는 부등식을 보시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A만 곱하면 되겠죠? 네, 곱하면 A 제곱. 그런데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그럼 양수는 곱해도 부등호방이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A, HA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A, HA는 A 제곱보다는 크다가 설명이 됩니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를 했으니까 이제 양수일 때도 해보면 자, 이때는 2-1번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에서 자, 요 개형이었죠. A가 양수일 때 개형이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극대값인데 극대값보다 당연히 왼쪽에 근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A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였다.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K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소설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한없이 가면은 왼쪽으로 한없이 내려오니까 음의 함수값과 양의 함수값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근이 유일한 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실근이 HA로 유일하다. 유일함으로 네, 마이너스 A보다 이번에는 HA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자,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그럼 부동항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1번, 2번 못 두고 A가 0이 아닐 때 양수나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HA가 A제곱보다는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2-2번입니다. 네, 2-3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극한값 리밋 A는 무한대로 감에 따라 A분의 HA가 존재할 때 그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HA는 KX는 그렸는데 KX가 뭐가 되냐면은 FX 빼기 GX였죠.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KX의 수식을 우리가 2-1번에서 구해놨는데 KX는 수식이 뭐냐면 X3승 3A 제곱 X 더하기 2A 3승 더하기 A다라고 구해놨어요. 그럼 KX는 0이다. 의 실근이 HA다. 그럼 실근은 그냥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HA를 대입하면 KHA가 되고 HA의 전체 3승 3A 제곱 HA 는 0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A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A가 그냥 양수일 때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등식의 양변을 A로 A 3승으로 나눠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이 A분의 HA라는 모양이 나와요. 그럼 A 3승 나누면 A제곱 없어졌고 A분의 HA가 남았고 그 다음에 A 3승으로 나누니까 2가 되었고 네,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무한대로 갈 때 리밋 A는 무한대로 감에 따라 A분의 H가 존재한다라고 문제 줬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을 그냥 어떤 상수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11에 요 11 할게요.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야겠죠. 첫 번째 항은 t의 3승, 그 다음에 3t 플러스 2가 되고 마지막 항은 0으로 수렴했으니까 t의 3차식이 얻어졌고 이 3차식은 조립제법을 쓰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는 수식이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t-1의 인수인데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등장하고 t 플러스 2 t-1이 되니까 t-1 제곱에 t 플러스 2는 0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극한값으로 t값으로 1이나 마이너스 2 중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2-2번에서 2-2번 문제 결론이 뭐였죠? 마이너스 A, HA는 A제곱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A가 지금 양수 0이 아닐 때에도 0이 아닐 때 성립했다면 당연히 양수일 때 성립하는 부등식이었고 양수일 때도 성립하는 부등식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A분의 HA라는 값은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주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h는 1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a분의 ha는 마이너스보다는 작다라는 걸 명시해주면 두 빈 중에 극한값으로 네, 마이너스 2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a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h분의 ha는 숫자 1과 마이너스 2 중에 마이너스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2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2-3번이었습니다. 네, 3-1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AB2 빼기 TAB1, 절대값 AB3 TAB1의 차이가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 네,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제 벡터의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 그래서 그냥 차벡터라는 것은 이제 합벡터의 역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가면 네, A에서 C까지 가는 사건과 같다. A에서 C까지 가는 사건과 같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항을 해주면은 BC 벡터라는 것은 AC 마이너스 AB 벡터다. 이렇게 AB 벡터를 우변으로 넘겨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벡터의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시점이 일치해야 되죠. 시점이 일치했을 때 이제 종점들이 B하고 C인데, C, B는 순서가 이제 바뀌어서 AC 빼기 AB 벡터는 BC 벡터가 된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시점이 일치해야 되고 종점의 순서가 바뀌어서 차 벡터의 결과는 BC 벡터가 된다. 네,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서술을 한번 답안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TAB1이라는 게 공통이죠. TAB는 공통인데 AB1 벡터의 실수배다. 실수되면은 T 값은 이제 변화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최소값을 요구한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TAB1의 시점을 그냥 A로 잡고 종점을 그냥 P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TAB1 벡터는 AB1 벡터는 그냥 A가 시점, P가 종점의 벡터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이제 A, B2에서 TAB1을 빼겠다. 그러면 AB2에서 AP를 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점이 일치하면은 차벡터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종점의 순서가 바뀌게 되어서 이것은 P, B 벡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또 씌우면 네, 벡터가 같으면 그 크기도 다 같으니까 이렇게 크기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절대값이 일단 한 항이 최소가 되게 해볼 건데, 그러면 언제 최소인지를 또 서술을 해볼 거예요. 또한 또 뒤에 있는 항도 다 같은 모양이죠. 네, PA, B2도 그러면 B3 빼기 AB1 이라고 하면은 여기 T가 없었죠. 네, AB3 그럼 AB3 빼기 TAB1이고 네, TAB1을 AP 벡터로 표기했고 네, 이것도 PB3가 됐네요. 자, 여기는 B2니까 B2고 B3니까 B3 벡터겠죠. 그러니까 일단 PB2나 PB3는 언제 최소냐 이걸 살펴볼 건데, A, B 벡터가 있고 그 A, B 벡터의 실수배는
이렇게 직선 AB1의 선상에 어딘가 종점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반대로 내려가서 t가 음수일 때는 이 반대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적당히 이렇게 P점을 잡아서 A, B1 벡터의 실수배가 AP 벡터가 됐다. PA, B1 벡터가 됐다. 그것을 우리가 AP로 표시했는데 그러면 P, B2라는 벡터는 언제 가장 작을 거냐예요. 그 크기가 언제 제일 작을 거냐. P, B2라는 벡터의 크기, 즉 이 천분의 길이가 가장 작으려면 B2에서 이 직선 A, B1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소설 볼게요. B2에서 직선 A, B1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보자. 그럼 H라 하면 또 B3를 내볼게요. B3에서 직선 A, B1에 내린 것은 다른 이름으로 H 다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럼 위에서 PB2라는 건 언제 최소냐? 자, PB2의 크기 또는 선분의 길이는 P점이 어디 있어야 되죠? P점이 그냥 직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점들인데 PB2라는 길이가 가장 작으려면 P점이 H점이 될 때, 수선의 발이 될 때 가장 길이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PB2의 절대값은 P가 H가 될 때 최소가 되고, 네, 최소값으로는 네, PH를 갖게 된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PB3도 P가 어떤 수선의 발 H'에 있을 때 최소값인 절대값 PH'을 갖게 된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 A, B1은 B1, B2는 B2, B3는 뭐 B3, B4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의 길이가 다 같다면 그 현에 대한 중심각들 또는 원주에 대한 중심각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180도를 4개로 쪼개 보니까 이 한 칸은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칸이 각이 다 같다. 그럼 이것은 이제 중심각이기 때문에 그 중심 원주에 대한 중심각이 4분의 파이면은 원주각은 절반인 8분의 파이가 되죠. 네. 그러면 하나의 이 한 칸의 원주를 바라보는 각도가 8분의 파인데,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A하고 B3를 연결했더니 일단 B1, A, B3는 원주를 두 칸 바라보니까 8분의 파이가 두 개여서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B2, B3, A도 원주 두 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역시 8분의 파이 두 개,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4분의 파이면 삼각형의 내각은 그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45도, 45도니까 나머지 각은 90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B2, B3를 연장한 직선과 A, B1이라는 직선은 결국 90도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까 B2에서 내린 게 수선과 H였고 B3에 내린 것은 직선 A,B에 내린 것은 H'이라 이름했지만 결국 B3에서 내린 수선의 발도 H'도 H와 같은 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5도, 45도이기 때문에 연장선이 90도가 되고 그렇다면 직각 이동의 사각형이 되면서 B3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B2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h가 이 둘 h와 h' 동일한 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두 개의 값이 절대값과 절대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순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t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으로 놓고 전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서술을 해볼게요. 일단 B1, A, B3 하고 B2, B3A가 서로 그런데 둘 다 4분의 파이다. 그런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파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직선 A, B1과 B2, B3는 직각을 이룬다. 자, 그럼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게 H와 H'가 일치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PB2의 최소값이 PH였는데 PB3는 자, PB2의 최소값이 PB2의 최소값이 여기가 PH가 아니라 BH라고 해요. B2H P는 동점이고 그러니까 P가 H의 순간이니까 B2는 고정해놓고 P를 B2로 바꾼 거죠. 네, B2H고 여기는 그럼 B3H가 되겠네요. 네, P점을 H'점으로 바꿔주는 고정시켜 바꿔주는 거. 그랬더니 B3H 아니면 순서는 사실 뭐 절대값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뭐 H B2 여기는 H 다시 B2라고 되죠. 근데 결국은 H와 H 다시가 서로 같은 값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이 최소값을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최소값은 하고 서술을 여기서 이어오면은 이 최소값은 앞부분 전체가 방금 HB2 절대값이 되었고 뒷부분은 HB3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HB2 길이와 HB3 길이를 구하면 끝인데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고 특수각 4분의 파이니까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하나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자,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네, 그럼 1, 사인각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 코사인 법칙에 의해 여기서 이제 B2, B3 길이는 다 똑같으니까 뭐 선분 길이 할게요. 코사인 법칙의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1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돼서 그럼 x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었다. 그러면 구하는 최소값은 자, HB2는 요 길이가 있어요. 여기도 직각이고 길이가 또 같으니까 전체 길이가 같은데 여기서 x랑 동일하게 뺐으니까 여기는 1대1대 루트 2가 되면서 루트 2분의 x예요. 루트 2분의 x. 그러니까 HB2는 루트 2분의 x다. 그런데 HB3는 x와 루트 2분의 x를 더한 값이죠. 네, 그 전체 제곱이 답이고 그러면 루트 2분의 x, 루트 2분의 x를 더하면 2 나누기 루트 2가 루트 2니까 루트 2x 더하기 x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x를 뽑아낼 수 있는데 x 제곱 뽑아냈더니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고 근데 앞에서 x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2고 뒤에 루트 2 플러스 1 제곱은 3 플러스 2 루트 2니까 유리수 부분은 6 마이너스 4가 돼서 2가 되었고 무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3 루트 2 네, 그 다음 플러스 4 루트 2니까 네,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네, 이 문제 답은 2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네, 여기까지 3-1번이었습니다. 네, 4-1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 했다면 무엇일 확률 또는 무엇 했을 때 무엇일 확률의 형식이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일어났다면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어떤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조건부 확률인데 네,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네, 그런데 무엇 했을 때가 뒤로 가는 거예요. 네, 무엇 했을 때가 뒤로 가고 분모 가서 P분의 PB 교집합 A가 된다. 네, PB 교집합 A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시면은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A 안에 있는 B의 비율로 보셔도 돼요. 분모 PA니까 A라는 사건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럼 A라는 사건 안에는 B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바로 A 교집합 B만큼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PA분의 PB 교집합 A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좀 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냥 모든 경우를 다 그려보는 건데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로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A, B, C가 불량이냐 불량이 아니냐. 만약에 A, B, C가 모두 불량이 아니고 모두 불량이 아니라면 전체 회로는 네, 작동을 하게 될 거다. 네, 하게 될 거다라고 문제 나와 있고. 근데 만약에 A, B에 대해서 A, B가 그럼 작동이냐 작동이 아니냐는 자, OO, OX, XO, XX라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 C는 그냥 다 작동을 한다면 일단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A가 작동하고 C가 작동하면은 전체는 작동을 하고 B가 작동하고 C가 작동해도 전체 작동을 하는데 A, B 모두 작동을 안 한다면은 불량이라면 전체 회로는 작동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네 줄 먼저 그려봤는데 작동을 하는 경우 세 가지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가 있었고 여기까지는 어떤 케이스들이냐면은 일단 C가 정상인 케이스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C가 불량인 케이스들이 또 네 가지가 있죠. 네, 불량인 케이스들이 네 가지 있다. 그러면 A, B는 역시 OO와 OX, XO, XX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데 C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작동이 아니게 되죠. C가 불량인 경우는 회로는 무조건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분모가 뭐냐면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분모예요.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5가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그냥 이 한 줄 한 줄의 확률을 구해서 만약에 그냥 확률을 구한다면 네, A가 불량일 확률은 0.2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B가 불량일 확률은 0.25다. 분수로 쓰는 게 조금 계산이 낫겠는데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C가 불량일 확률이 10%니까 정사는 10분의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줄처럼 5줄을 모두 계산해서 그것을 분모에 넣어주면 되겠고, 그런데 그 중에서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 그리고 동시에 A가 불량, 그러니까 교집합, 이 안에서 A가 불량인 걸 찾아야 하는데 바깥쪽은 아니죠. 네. 교집합이니까 안에서 찾아야 되겠고,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다 계산해서 5줄 확률을 다 더한 게 분모고, 요 3줄을 더한 게 분자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6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더 간단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은 5개고 회로가 작동하는 사건은 3가지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사건이 확률이 더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술을 하기 위해서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을 A라고 해보겠다. 그리고 A가 불량인 사건을 뭐 ABC 사건, 근데 이름이 문제에서 등장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문자를 좀 잡아주는 게 낫겠네. 네. Q하고 R이라고 돼. 네, 그럼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을 Q라 하면은 어떤 사건 Q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근데 이게 그럼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 여사건은 회로가 작동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작동하는 것은 3줄인데 그러려면 C는 무조건 작동해야 돼. 그러니까 PQ의 여사건이 회로가 작동하는 사건이고 그러려면 C는 무조건 작동해야 되는데 C가 작동하는 확률이 10분의 9다. 그럼 C는 무조건 작동해야 되고 이 3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55, OX, XO여서 원래 4가지가 XX인데 그 4가지 중에 XX만 제외한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1 마이너스 XX 둘 다 작동이 아닌 20%의 확률과 25%의 확률을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은 A, B 모두 작동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하면 둘 중에 A, B는 적어도 하나는 작동하면서 C는 반드시 작동하는 사건이어서 이 부분이 PQ의 여사건, 즉 회로가 작동하는 사건이 됐고 그럼 이를 빼면 작동하지 않는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네, 20분의 19가 되었고 그럼 200분해가 됐는데 200에서 네, 171을 빼주니까 200분의 29가 되었다. 자, 이게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가 전제고 뒤로 내려가니까 분모로 내려가니까 이걸 분모에 넣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분자로 가야 되는 것은 Q 교집합 아니에요.
회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A가 불량이어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는 이 세 줄이 되겠죠? 자, 이 세 줄은 A는 반드시 작동하지 않으면서 XO, 네, XO, OX, XX의 세 사건. 근데 여기서도 XO, OX, XX라는 건 O, O만을 제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Q 교집합 R이라는 사건은 A는 반드시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5분의 1 들고 들어가죠. A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BC에 대해서 확률은 여사건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둘 다 작동하는 O5의 경우만, 즉 4분의 3이 작동이고 10분의 9가 작동인데 이걸 제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40분의 40 빼기 27이 되겠고 200분의 13이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구하는 확률,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A가 불량일 확률은,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해도 돼요. 구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요구한 확률이 회로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 전제니까 뒤로 가고,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A가 불량인 확률. 그래서 PQ분의 P, R 교집합 Q가 되고, PQ는 아까 200분의 29였고, 그 다음에 R 교집합 Q의 확률은 200분의 13이어서 29분의 13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29분의 13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4-1번 문제였습니다.